자,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3시 20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엄청 세죠? 셉니다. 미쳤어. 미쳤다. 이걸 말아 올려. 말아 올렸습니다. 오늘도 말아 올렸네요. 네, 코스피가 0.6%, 네. 코스닥이 0.3%. 결국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코스피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2월 6일부터 해가지고 이 빨강색 퍼레이드 보여요? 와. 시뻘게 일봉이에요? 일봉 와. 시뻘겋다고 2400 정도에서 네. 이쪽 2497 뭐 이 정도에서 지금 2680에서 또 뭐 지지부진하고는 있는데 딱 여기 걸렸어 또 오늘. 진짜. 이게 몇 지선입니까? 121선 네. 딱 걸려가지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 이야. 그러니까 빼줄 생각이 없는 거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네요, 차트가. 차트가 똑같아요. 올라온 각도랑 뭐 지금 상황이랑 똑같고 와 이거를 뺄 줄 알았는데 안 빼. 지켜주고 있어. 안 빼. 와. 예. 자 그럼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 모험장님, 김정일 모험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안 빼는 시장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창 모험장님부터. 네, 뭐 견조하네요. 네, 뭐 일단 제 오늘 마지막 오늘의 한마디, 네, 거기에서 좀 다시 표현을 드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되게 강하네요. 네, 강한 상황이고 이대로 유지되면 너무 좋죠. 삼성전자가 좀 눌리다가 강했고, 뭐 하이닉스도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 1시를 기점으로 또 말을 올렸어요. 이 1시 기점으로 혹시 화면 나오나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1시, 2시 딱 기점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이렇게 슝 하고 올랐거든요.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래놓고 여기서 번지 점프 윙 해놓고 이제 해롱해롱 하다 다시 올라가야지. 또 다음날 윙 하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요즘의 흐름이죠. 전략 네, 구강.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디데이죠 사실. 디데이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김정일 본부장님 네네. 오늘 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각보다 더 셌네요. 생각보다 더 쓰죠? 네. 더 올립니까? 2700에서? 아, 내일 봐야지. 내 없지.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생각보단 더 강하다. 근데 저는 오늘 안 빠질 것으로 예상했어요. 아 이거 예상해버렸어. 안 나왔기 때문에 다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안 빠질 거 얘기했어. 근데 반도체는 빠져. 그런데 빗나갔지. 다시. 내일 시장은 안 빠지지만 아니, 오늘. 오늘. 시장은 안 빠지면 반도체는 빠질 것으로 오늘 예상했다. 반도체는 빠질 거 생각했는데 아침에 좀 빠졌잖아요. 살짝 약간 다른 이유로. 1-2%. 네. 근데 하이닉스가 올라가더라고. 네. 근데 하이닉스가 리포트가 좋은 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영향을 조금 받았나? 아니면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했나? 그러고 봤는데 생각보다 다른 섹터들이 워낙 강해서 막판에 또 올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플러스 바뀔 때는 그때 또 쫓아가면 안 되죠. 어차피 빠질 때 쫓아가야지.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셌다고 예상보다. 섹터 웬상상? 예상보다 셌다고. 예상보다 셌다. 네, 근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그 엔비디아 실적이 넘버가 나오고 가이던스가 나오고 코멘트가 나오잖아요. 네. 넘버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가이던스가 낮을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많이 낮지 않으면은 붕괴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웬만하게 기대치를 충족시키면 시장은 빼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인다. 빠지더라도 하이닉스 정도만 영향받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에 대한 것도 오늘 리포트가 어저께 리포트가 상당히 센 리포트가 나온 거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저께 반응을 안 해서 네. 그 내일까지 보고 할래나 그랬는데 리포트 자체는 내용은 한 60%는 컨빙싱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반응 안 하고 오늘 해서 좀 약간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하여튼 내일 뚜껑 열어봐야죠. 또 코멘트가 이상하게 나오면 또 못 내려간 거 내일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 하이닉스도 초반에는 마이너스권이다가 결국은 안 빼줄 거야 하고 20만 원 지켰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내일 어떻게 나오든지 사실은 조금 더 롱 성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기사발로 네. 충돌된 게 하나 있었어요. 매우 좋은 거하고 약간 헷갈리는 게. 뭐죠? 매우 좋은 거는 네.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군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외신에서 하여튼 어디서 나왔는데 네.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를 2천억 달러짜리를 협의 중이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걔네가 1년에 한 500억, 600억 불 투자는 하는데 네. 그게 포함된 건지 새로운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파지티브한 거잖아요.
그 얘기 나와서 중간에 삼성 하이닉스가 다시 플러스 저까지 갈래나라고 봤는데 삼성도 선전했죠. 아침에 이상하게 뭐 클래시스 산다고 그죠? 그 루머 나와갖고 루머예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아직 안 알려졌군요. 하여튼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파지티브한 거 약간 반응을 한 거 봤을 때는 내일 엄청나게 코멘트가 나쁘면 물론 영향 받겠지만 넘버 자체만 가지고 실적 자체만 가지고는 400억 달러 근처 나오면 395억 달러건 405억 달러건 그 자체가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걔네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어요. 126달러로.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게 뭐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것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반도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네. 저는 오늘 뭘 느꼈느냐. 물론 제가 느낀 거를 얘기했더니 이제 오프닝 벨에서는 네 얘기 들으려고 여기 와 있냐. 입 다물어라. 에? 너 뭔데? 그랬어요? 네. 언제 그랬지? 엄청 상처받았어요. 나한테 전화하지. 네? 내가 전화하지. 방송 중에? 네. 맞을래요 해드리려고. 그러려고. 그래서. 뭘 느꼈냐? 네, 뭘 자, 느꼈냐? 마지막으로 갔어요. 자, 요거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 수급입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도 2,500억을 던져요. 그럼 외국인은 엄청 팔아제낀다는 소리야. 맞아요. 근데 그 수급을 다 누가 받냐? 개인이 받습니다. 개인이. 여기까지는. 한 12시까지, 1시까지 네. 개인이 받아. 그러다가 누가 들어오냐? 막판에 기관. 기관이 들어와. 저 초록색이 기간인 거죠? 그러면서 개인은 더 던져. 그래서 결국 개인은 마이너스로 가요. 그러네요. 이걸 보면 개인은 요 며칠 동안 그리고 YTD로 올해 지금 2월 말까지 엄청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 팔아. 계속 팔아. 야, 조선주주가 엄청 올랐어. 방산도 올랐어. 뭐 다 올랐는데 여기서 뭘 더 사가지고 엔비디아 실적도 앞에 있는데 너네 뭐 어떡할 건데? 난 판다. 개인은 뭐냐? 아닌데? 카카오 올릴 건데? 아닌데? 게임주 올릴 건데? 맞네. 아닌데? 뷰티도 있는데? 그러네. 그거 없으면 뭐 셀트리온 바이오 같이 갈 건데? 개인이 그냥 밑에 있는 것까지 쭉쭉 해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야.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외국인이 조금 아리까리에서 빼려고 발을 빼도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감이 강하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요 정도 레벨에서 빼기는 매우 어렵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닐까? 외국인도 약간 거기에 살짝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 개인을 믿어요? 에? 개인을 믿어요? 난 개인 믿지. 나 개인인데. 그래요? 단합 잘 안 되는데. 그게 만약에 뭐 떨어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박살 나잖아요. 그러면은 단합이 얼마나 안 되는지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아니, 돈 앞에 단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먹을 게 있으니까 같이 그냥 파티하고 있는 것 뿐이지. 속으로는 다들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지지 약간 이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다들 그런 생각은 있을 거고 오늘 막판에 기간이 돌아선 건 선물 수급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물 네. 팔다가 이제 좀 되돌리고 뭐 프로그램 비책도 좀 돌고 하면서 이제 좀 기간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연기금 요즘에 이 패턴이 뭐냐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연기금 오전에 팔아요. 분위기 약간 살짝 에리까리하게 해요. 아리까리 할 때. 10시 넘겨서 좀 지나서 양전해요. 분위기 막 바꿔요, 오후에.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슝 내려갔다가 시식 올려요. 다음날에 또 미국장 안 좋아요. 그럼 이제 던지고 봐야지. 또 던져요. 막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연기금은 처음에 팔다가 오후에 다시 사는 거고 그다음에 미니 지수는 장 시작 전 아침까지 안 좋아서 사람들 막 피곤하게 만들고 투자 심리 흔들어 놓고 개장하면 좋아요. 네, 이 패턴이 일단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안 팔고 있으니까 뭐 홀딩 하셔도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세게 때리면 진짜 세게 때릴 거고 그다음에 아까 지수 차트 잘 보여주셨는데 지수 차트가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힘이 엇갈려서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힘이 분명 위든 아래든 확실하게 쏠릴 겁니다. 변곡점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래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변곡점에서는 조심하자. 이제 조심하자라는 의견인 거고 뭐 나는 야수의 심장이고 트레이딩 자신이고 하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한 대 얻어 맞으면 많이 아프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내일 딱 개장하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분위기 봐야 되고, 그다음 엔비디아 그 숫자를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장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냐의 문제인데. 내일 시나리오별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미국장 엔비디아 결국은 이제 주가로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빠지면 우리는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섹터별로?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복잡계를 들을 그럼 준비가 돼 있으면 땡땡 치고 땡땡 할까요? 하고 나서 하죠. 땡땡.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길게 들어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땡땡땡 먼저 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 자, 자동차님께서 땡이요. 땡. 역시나 믿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왜요? 아니 뭐 민준이 형 잘생겼다. 이분 아이디 좀 바꾸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네네. 아니 제일 먼저 쳐주셔가지고. 네. 네. 땡땡땡. 짜니님이 제일 먼저 쳐주셨는데. 아닙니다. 땡땡땡이라고. 30당 됐을 때 추천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상법 개정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짜니님이 땡땡땡, 네. 정수환님 땡땡땡, 괜찮아님께서 국장 힘내자 땡땡땡, 마녀호랭님께서 땡땡땡 해주셨고요. 네. 땅비리님도 오셨고 전효민님, 폴마이너님, 원라이트님께서 3전 오늘도 빠지면 나 헌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빙다리 아빠지님도 명앵앵앵 해주셨고. 네. 올무지개님은 민트 해주셨어요. 아, 민트 네.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닥터 K님도 들어오셨고, 쩌리쩡님, RMBM님도 들어오셨고요. 플레드나지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양말님께서도 민트 얼굴 오늘도 동그랑 땡땡땡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질문 그대로 시나리오별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요? 일단은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부터 말씀드리면 56,900원, 203,000원 그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살짝 좀 더 빠졌네. 예. 하이닉스는 그냥 버텼네요. 오늘 올라서. 그것만 봤을 때는 그냥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는데 설마 뭉개트릴까 이 정도로 바라보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상할 때 대충 맞았고요. 그런데 다른 섹터가 돌면서 오늘 뭐죠? 방산 빠지고 조선 빠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다시 또 봅시다. 우리는 버텼어요. 미국은 왜 빠졌을까요? 우리는 덜 민감할까요? 미국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민감한 거고 우리는 미리 빠졌기 때문에 덜 둔감한 거예요. 그렇죠. 심플하게.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좀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삼성하이닉스는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내일 엔비디아가 지금 어느 주가예요? 지금 126인가 128인가 그렇죠? 아마 장 끝난 건 126달러고 아마 꽤 조금 빠졌어요. 다시 128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가가 언제 주가냐? 1월 27일하고 28일 주가를 보세요. 딥시크발로 17% 하루에 폭락했을 때가 1월 27일이거든요. 네. 그때가 110 몇 불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그 반 정도 말아 올려서 129불이에요. 지금 고기 딱 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여기서 다시 116불대로 내려간다고 하려면은 폭락이잖아요. 네. 그렇게 나가면 실적도 한 385억 불, 가이던스도 405억 불, 코멘트도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요즘에 노이즈 난 거 그것도 인정해 뭐 이런 소리가 나고 그다음 블랙웰 그것도 좀 열심히 하는데 이번 분기 가이던스 출라는 이번 분기 2, 3, 4 말고 세컨드 쿼터 이게 전체 뭉뚱그려서 그냥 퍼스트 해프 중에는 좋아져 이렇게 해서 퍼스트 쿼터라고 얘기 안 하면은 약간 조금 미스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뺄까 하는 건데 지금 128불까지 미리 안 빠졌으면은 아마 내일 136불 있으면 127, 8불까지 확 빠졌을 거예요. 근데 미리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게 118불, 120불 정도 깨질 정도로 120불 깨질 정도로 해서 우리 이제 딥시크 발로 충격 먹는 그 정도로 빠질 것이냐라고 그거는 그렇게까지 안 본다는 거죠. 그 장도 아마도 반도체 한국을 보는 것도 그 정도의 그걸 기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보면서 지켜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 내일 급락한다면 네, 세 가지가 다 나쁜 거죠. 내일 급락한다면 우리는 우리 장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야 됩니까? 그게 좀 미뤄지고 뭐 좀 과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되고 그러면은 그러면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하이닉스. 그 다음에 그 변압기 이런 쪽이 한번 반등을 했다 다시 꼬꾸라질 수 있는데 아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저께 리포트가 세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익 전망하고 목표 주가가 올라갔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맘때 특별히 업데이트가 안 될 시기인데 어느 누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뭔가를 질러버렸어. 알아? 근데 그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 여러분 알아요. 누구요? 그 니네들이 뭘 알아? 잘 모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유진테크인가 했었던 그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같아요. 약간 컨트리얼 일어나게 이 시기에 이 목표 이익이 그 뭐지
4분기가 8조였고 1분기가 내려간다고 봤는데 이게 5조 5, 6천원, 6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내려가고 최근에 근데 7조를 불렀어요. 최근식으로. 7조. 그것도 뭐냐면은 다 필요 없고 HBM이 잘 돼서요. 가격이 반도체 가격 평균 가격이 올라갑니다. 안 빠집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해서 엄청 싸게 살 시간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려서 30만 원 벌었어요. 그게 오늘 이 타이밍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그 얘기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이게 이렇게 TSMC에 삼성 하이닉스에 두는 이 플로우는 나쁘지 않다. HBM은 그거 반증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일 실적도 그게 이상하지는 않을 거다. 요거를 기반해서 약간 눈치채거나 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결론을 내자면 네. 내일 급락해도 도망가지는 말자. 내용이 너무 나쁘면은 빠집니다. 어. 만약에 이렇게 116불 이렇게 빠지면은 아마 충격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받아야 돼요. 도망갈지 안 가도 내용을 좀 보고 해야 돼.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김정일 본부장님이 우리 시장에는 큰 충격은 없고 SK 하이닉스랑 변압기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여기까지만 좀 그렇지. 영향을 받을 거다 했잖아요. 그 따로 봐야 돼요. 돈이 빠져서 딴 데로 가가지고 시장은 지탱할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 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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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빠지지 않는다. 오케이. 어. 딱 정리됐다. 자, 하창한 본부장님 시나리오 한번 들어보자면 내일 만약에 미증시가 급락하고 급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각자의 범주 정도 거기다 엔비디아도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시장에서 요 정도 지금 위치에서는 뭐 섹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주도 섹터는 사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창한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별 그런 대응은 뭐가 있습니까? 시나리오별 대응이요? 예,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하창한 본부장님은. 올라갈 것 같은데. 뷰가 바뀌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올라가긴 하겠죠 나중에. 예.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 아니 내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일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아서 잘 나오면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해소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좀 일부 분할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다시 이제 분위기 좋은 쪽에 돈을 슝 넣으면 되는 거고, 그죠? 안 좋으면 대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올라가면서 정리하자고 했었던 이유가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면 뭐 20선 이하로는 한번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2550 이하로 매수 기회를 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뭐 엔비디아가 많이 안 좋아서 한 2% 정도 빠진다고 치면 어쨌든 2600이 깨지잖아요. 2600이 깨지면은 사실 그 퍼센테이지도 한 1.5% 정도 차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뭔가 지금부터 분할 매도 약간 뭔가 분위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미 보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때 이제 분할로 정리해두면 뭐 사실 요 몇 거래에 빠질 동안에서도 사실 그 돈 갖다가 재미 볼 수도 있었던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게 매번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막 급락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별로 대응하는 걸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반대로 급등을 했어. 네. 그래서 미증시 막 와 눌려있던 거 폭발했어. 최근에 며칠 동안 하락한 거 다 메꿨어. 우리 장도 막 1, 2% 막 올라가지고 막 뛰어. 2700 그냥 뛰어넘었어.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는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입니까? 아니면 그때 확인됐으니까 더 담아요? 그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 그게 좀 부분이. 애매할 수 있는데 만약에 좀 가던 산업군들 위주로 더 간다. 그럼 그거는 챙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내 포트에. 그리고 뭐 좀 잘 안 가던 요 오늘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게 정말 얼마 만에 가요. 엄청 올랐지. 그런 게 간다. 그럼 그런 거는 한 숟가락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한 꼭 숟가락. 장기 투자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사실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단기로 스윙으로 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금을 계속 한 군데 묶어둘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지수가 많이 눌렸을 때는 사놓으면 대부분 수익권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만 뭐 이런 상황 이렇게 지수 올라온 상황에서는 사실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이슈가 명확한 쪽에서 내가 단기 스윙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각자의 성향, 내가 좀 매매를 잘 한다, 이슈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 숟가락만 전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트 비중을 줄여놓고 현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또 모색해야죠. 오케이.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똑같은 저는 그렇게 질문 저한테 생각합니다. 하셔도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 6,600 막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 살 것이냐 그 질문 안 해? 해야 될 거 안 해요. 왜 안 해? 예상과 너무 밖에. 많은 시간을 써버렸어요. 어이,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2,700을 내일 급등해가지고 딱 터치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더 상향하십니까? 일단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혹시 같지만. 잘 나와도. 잘 나오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비슷한데 우리가 가는 조방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 쫓아갈 것 같아. 여긴 또 다르네. 그러네. 아니요. 다르네. 원래 가던 종목이 더 가면 안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이야. 이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관망할 것 같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또 다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25일인가 미국이? 25일 맞아요. 미국 장에서 주목하는 발언 제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거 제가 인사이트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거 이따가 한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주식이랑 이런 것도 어렵지만 나는 사실 방송이 더 어려워. 왜냐면 내가 뭐 예측해달라고 두 분한테 물어보잖아. 야 주식이 예측이냐 이놈아? 질문을 그따구로 할래? 이래. 그 내가 그러면은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또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놈.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나 방송이 안 늘어 13년째인데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의뢰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유기적으로 주식처럼 유기적으로. 그때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시 40분 벌써 지나가고 있어서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장모 부장님? 네. 지수부터 해야겠죠? 네. 네. 지수가 들어왔네요. 네. 2641선 이구에서 끝났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플러스 0.41%, 거래대금은 거의 11조 나왔고요. 코스닥은 771 플러스 0.26% 상승했고 거래대금은 7조 8천억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버텼습니다. 네. 이 반도체의 힘이겠죠? 그런 상황이고, 일단 외국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3,200억을 팔았고요. 네.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동시효과 때 조금 더 던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코스피 등락률이 조금 더 높았는데 조금은 눌러서 끝났고요. 홍콩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참 이게 좀 헷갈리긴 합니다. 과연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좋을 수 있을지. 홍콩 항생이 얼마나 오른 거예요? 지금 저기 화면을 안 보고. 항상보다 3%가 많이 올랐죠. 와, 3%. 진짜 세다. 3.1%. 많이 올랐어요. 3% TV네. 홍콩도 3%. 그런 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선물 일단은 조금 보합권에 있기는 한데 어쨌든 선물에서 패대기가 나오면 좀 피곤해지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이렇게 달러가 조금 약해졌어요. 그랬는데 어제 우리 금리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조금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금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원래 달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 금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채권이 너무 세니까 상대적으로 금이 조금 눌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섹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상승했을까요? 네, 오늘은 카카오, 카카오가 다 강했어. 카페24 뭐 이런 애들 셌고요. 어. 바이오, 셀트리온 정말 오랜만에 기염을 토했습니다. 뭐 유한양행 좋았고 알테오제는 일부 애널리스트에서의 뭐 코멘트가 또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런 그래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오늘 좋았고요. 게임도 좋았고 크래프톤을 두 개나 넣었네요. 네, 어쨌든 크래프톤, 그다음에 변압기, 뭐 STO, 재건 이런 쪽이 좋았습니다. 저렇게 보면은 진짜 지수 갈만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오늘 카카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카카오페이가 9.6%, 카카오가 5.9%, 카카오뱅크가 4% 등등등 올랐는데 카카오의 상승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카페24도 같이 엮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결제하고 막 하니까 네. 그런 것 같고, 그다음 AI 어쨌든 활용해서 카페24가 유튜브 쇼핑에서 수익이 되게 잘 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좀 나와서 그거 연계돼서 오늘 뭐 카카오나 뭐 이런 쪽이 좀 좋은 게 아닌가 정도를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은요? 있을까요? 연속성은 카카오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믿으면 안 돼. 장가 갈 줄 알았는데. 카카오 오늘 딱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뉴스나 뭐 때문에 무슨 올랐다. 그것도 뉴스나 딱히 재료. 없어. 없죠. 없어.
없어. 카페 24는 확실한 거고. 카페 24는 확실하고 구글한테 투자받은 카카오는 것도 왜 오른 거야? 더불어서 다 같이 올랐는데 카카오 그룹. 한 5% 올랐나? 아니, 카카오 플러스 카카오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는데 그건 알겠는데. 굳이 해석해 보자면은 뭐 플랫폼 같은 걸로 뭐 요즘에 뭐 카카오 선물하기 그런 것도 거래액 무슨 뭐 3조 막 이렇게 나온다며요. 와. 그런 것들에다가 카페 24에다가 그런 거 같이 합쳐져 가지고 역시 플랫폼이다. 뭐 플랫폼이 깡패다. 이런 걸로 오른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고 카카오톡 뱅크는 뭐 인뱅 3사 다 뛰어들었다. 내년 상반기 주담대 출시. 뭐 토스뱅크가 인터넷뱅크 마지막 주자로 시장에 합류했다. 편의성 높인 상품이 예고돼서 뭐 이런 것도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좀 오른 것 같고. 근데 카카오라서 믿을만하지 못하다. 어떠세요? 그 무슨 기사가 나오기로는 네. AI 관련돼서 무슨 뭐 관련해서 무슨 논의가 있었다. 그게 오전에 저도 기사에는 봤었거든요. 오전 11시에 12시 사이에. 예.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분발해서 시간은 많지 않지만은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런 관련되는 게 카카오도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가 붙은 건지 그 정도밖에 없어요. 딱히 카카오 리포트나 뭐 이슈는 없어서 그 정도네요. 네. 정치 테마로서의 카카오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AI 시대, 네. 플랫폼의 시대, 거기다가 지금 조기 대선까지 펼쳐지면 카카오를 정치 테마로 생각해서 올릴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어때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투자자들 중에서. 근데 그게 대세인지는 모르겠어요. 야, 대세는 아니더라. 네, 그럼 뭐 일부 그럴 수는 있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카카오 플랫폼,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바이오랑 2차 전지. 바이오 2차 전지. 바이오 얘기해 주실 부분. 셀트리온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뭐 실적 매출. 실적이랑 그 램시마 관련된 이슈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 바이오는 우리 국채금리 떨어지면서 바이오나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요런 좀 순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사실 국채금리가 떨어진 게 네. 지금은 이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요번에 성격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져서 간 거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긴 했지만, 오프닝 벨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최근에 미국의 섹터 맵을 보시면 바이오가 한 2거래일 정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 왜냐면 국채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4.5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쪽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뭐 사용 승인, 뭐 그 제품 승인 관련된 것도 있었고 실적도 있었고 뭐 램시마 또 추가적인 이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셀트리온 쪽이 좀 강했고요. 뭐 나머지 뭐 알티오젠도 사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특정 애널리스트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 커버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로열티 한 4에서 5% 정도 적용을 해서 이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 작년에 삼바의 영업이익, 영업이익 정도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주가 뭐 50만 원이 뭐예요? 60만 원, 70만 원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멘트들도 좀 있어서 걔가 장 초반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알티오젠이 조금 뒤집어졌고 뭐 그런 부분에서 투심이 좋았던 거. 2차 전지는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유럽의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 총량이 늘어난 거에 좀 더 치중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늘 뭐 삼전이나 현대차나 뭐 이런 데서 로봇의 ESS 뭐 개발하는 것들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는 지금 이슈가 너무 많아요. 뭐 한국판 IRL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아서 그런 내용들이 바이오 2차 전지 쪽에 좀 흐름을 나쁘지 않겠고, 얘네들이 결국엔 지수 를 방어하는데 꽤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테오젠 그거 아침에 나온 기사가 반영이 됐었던 건가요? 혹시 어떤 기사죠? 알테오젠의 오리온하고 뭐 조인트 벤처 설립 검토한다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게 저는 봤는데 어떤 기사죠? 알테오젠, 오리온과 합작사 설립 등 3천억 규모 협력 추진. 아침 9시 46분? 이때 나왔던 것 같은데 알테오젠은 결정된 바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혹시 또 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셀트리온은 지난해 역대 최대 연매출 달성, 매출액 3조 5천억. 이 중에서 램시마가 1조 2천억 정도 했고 네. 올해는 5조 원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셀트리온이 오늘 근데 그거 그 규모 있잖아요. 제가 봤는데 넘버가 새삼스럽게 업그레이드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키 맞추기였다. 키 맞추기였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유는 뭐 다른 이유 때문이지만 연초 대비했을 때 오늘 많이 올라서 연초 수준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한국장이 10% 이상 올랐는데 언더였잖아요. 확실히. 그리고 그 키 맞추기 정도로 기분 좋으니까 맞춰준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 아주, 좋으라고.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 정도가 아니었을까? 아직 못 보실 뭐 것 이런.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2차 전지는 오늘 또 저기 뭐냐 전고체 쪽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요런 애들이 좀 강했죠. 맞습니다. 뭐예요? 어떤 이슈로 올랐습니까, 이건? 그 아까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러니까 여러 하나씩 가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 다 근데 말씀해 주셨어요. 뭔데? 바이오하고 너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기억 안 나잖아. 하나씩 하자고 몇 번 얘기해. 네, 2차 전지 제가 들은 걸로는 중국 쪽에서 있어. 네, 전고체를 만든다. 2027년부터 뭐 제대로 만들겠다? 네네. 이 이슈입니까? 그 기사는 사실은 그거는 사실 그쪽이 좋은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중국의 유럽 쪽의 판매 대수가 전기차가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다. 37%가 들었어요. YY. 근데 테슬라가 마이너스 45%인 거고 2차 전지 중국 유럽 쪽은 괜찮았어요. 뭐 한국 뭐 다음 주에 인터 뭐지 배터리 데이도 있으니까. 인터 배터리. 그러니까 주가가 가는 거지. 금리도 맞네 내려가고. 맞네 유럽에서 많이 팔렸다 그랬다. 그래요? 그 수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말씀. 35%. 주입식 교육이 좋네. 한 번 더. 유럽에서 많이 팔렸다 이거죠? 네. 아, 고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어제만 해도 한 8%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달리 간다라고 봐야 돼요.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급감을 했고 테슬라 자리를 비아디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평가가 나왔고 테슬라는 진짜 많이 줄었어요. 테슬라는 많이 줄었고 또 이제 뭐 독일이나 또 기타 국가별로 봐도 거의 5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의 준 FSD가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호재인데 전혀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조금 특징이에요. 그래서 약간 숏 세력이 좀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요즘에 왜 그러냐면 좀 많이 올라간 미국 주식 중에서 이 레버리지 상품들을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맛이 가게 만들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사니까 얘네들 다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진짜예요. 그래서 아이언큐도 날리고 막 해서 웃는 건 아니고 진짜 맞죠.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깡통을 보내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계속 때리고 밀면 이게 고점에서 3배짜리는 33% 빠지면 그냥 청산이거든요. 그거 아니면 자기가 엄청나게 추매를 해야 되는데 추매로 버티는 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도 꽤 고점에서 털렸기 때문에 뭐 TSLR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도 지금 마이너스 엄청 심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일부 나오고 있어서 좀 레버리지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사실 않을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팔란티아도 아주 큰 일이지. 네, 팔란티어도 고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30% 빠졌거든. 팔란티어 근데 그거 10%더 빠진다고 문제되지 않은데 일부러 물량을 팔면은 그것도 뭐 한국 사람 많이 갖고 있잖아요. 테슬라 못지않게. 많이 이거 이슈죠. 빠져서 150배야 PER이. 알겠습니다. 두 번 간짜장님께서 테슬라 오를 때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안 올라서 전혀 상관없다. 또 이런 의견도 좀 말씀해 디커플 됐죠.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섹터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뭐 게임, STO. 변압기, ST 변압기, 재건. 플랫폼. 여기서 보노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재건? 재건? 이게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미를 하긴 할 건데 어쨌든 그 히토류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요구한 부분들을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건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럼 이제 재건을 할 거니까 뭐 조금 재건 쪽이 이슈가 여러 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고민이 그거예요. 과연 재건이 확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 재건주들을 계속 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만약 볼 거면 그냥 전력 인프라를 그냥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왜냐면 얘네들은 뒤가 있는데 그냥 일부 재건주들은 뒤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 이게 헷갈리는 게 그 HD 현대건설기계나 인프라코어의 최근 리포트를 보시면 그 올라가기 전에 올해 실적을 굉장히 높게 잡아서 제가 읽으면서
얘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실적으로 올리는 거야 했었거든요. 오. 근데 그러고 얼마 안 되고 재건 이슈가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2년마다 건설기계가 한 번씩 붐이 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 패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 진짜 재건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애매하고, 근데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돈을 번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너무 있습니다. 좋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하락한 섹터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이고. 조방만 또 나왔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조방원. 조방원 그러네. 고방원의 화장품 출산까지. 출산은 뭐야? 현대중공업이 4.5% 빠졌고, 네. 그리고 뭐 로템도 4%, LIG 넥스원도 4%, 한화 오션 3.6%,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로템 되게 좋은 뉴스 있었잖아요. 어떤 뉴스요? 그 어제였나요? 모로코에서 2.2조 잭팟 터졌다. 이게 어제였나요? 오늘. 오늘이었는데도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차익 이슈가 실현을 반영- 한 건가? 예? 안 먹히네. 그러니까 투경이 달려 있어요. 투경이 달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신용이나 이런 거 하고 있었던 분들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다구나 하고 팔았겠죠. 왜냐면 거의 직전 고점까지 올라갔으니까. 아침에 확 하다가 윗골에 달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 지수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자꾸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별개로 보시는데, 지수는 분위기예요, 분위기. 지수가 떨어지면 더 올라갈 것도 안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쪽이 항상 눌리면서 지수가 밀리니까, 방산 같은 경우에 사실 위치가 굉장히 높죠.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좋은 거 이제 다 아는데 신규 매수자가 꺼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은 항상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이슈는 너무 좋아요. 네. 뭐 조방은 저희가 이 떨어지기 지금 몇 주 전부터 한 3주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4주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거의. 그래서 예. 그거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방 저거 뭐냐 원전. 원전은 어때요? 위치가 얘도 살짝 좀 높아요. 많이 내려왔네. 39,000원 찍고 지금 27,600원까지 내려왔네요. 원전에 대한 뷰는 어떻습니까, 두 분? 이제 조기 대선 치르고 뭐 민주당이니 국힘이니 뭐 야당이니 여당이니 이런 얘기 나오면서 원전 얘기도 분명히 나올 텐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3% 나와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본인이 푸시하고 싶은 게 뭐냐. 그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를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원전 얘기를 했는지는 전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원전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스케줄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할 때는 어때요? 누가 드라이브를 엄청 안 하면은 주가가 금전적에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세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미 그것까지 다 어느 반영돼 정도. 있다. 그걸 뭐 다 폐기한다 누가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새로운 게 뭐 더 푸시하는 게 많지 않으면은 오케이. 보노님은요? 저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 이제 좀 아직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미국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나 뭐 비스트라 에너지나 이런 쪽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분명 제가 AI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된다예요. 돼야지. 이거는 사용해보면 너무 제가 편해. 사실 유료를 잘 안 하거든요. 네. 제가 유료를 지금 너무 많이 끊어놨어요. 큰일 났어요. 보노가 돈 내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저 진짜 웬만하면 돈 안 쓰고 악착같이 버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 정도면 이게 웬만하신 분들은 다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쪽이 좀 확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분명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부각이 될 거고, 국내에서도 분명 이제 에너지원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을 텐데, 이게 이제 또 뭔가 빵빵 터질라면은 폴란드에서 약간 좀 정치된 거 해소돼야 되고, 체코는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데들에 대한 그런 접촉 면적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약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기적으로는 살짝 개슴츠레 한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좋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원전까지 이야기했고요. 또 하락 섹터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출산? 저건 뭐예요?
이건 출산이? 정치 그런 쪽인가요? 오늘 출산주들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출산주? 한 3에서 4% 빠졌습니다. 특별한 사실 이슈가 요 있잖아요. 네 번째가 되게 애매했어. 근데 뭔가 떨어지긴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안 넣을 수는 없어요. 애니 능률, 네. 끔비, 네. 뭐 요런 애들. 네. 아가방, 아가방. 이름 진짜 예쁜데 끔비. 6%. 알겠습니다. 이유는 없고 이유 없네. 이유 없는데? 뭐 네, 때 되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죠. 그건 뭐 네. 의미가 없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상승 섹터, 하락 섹터 이렇게 봤고요. 네. 특징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특징주는 풀무원이 요즘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부. 요게 사실 실적이 영업이익이 사실 컨센서스 대비 엄청 잘 나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주가가 막 쭉쭉 올라가는데 이게 이런 자리에서도 막 15%씩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막 오늘 장중에 막. 장중 15%, 마감 9%.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가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두부? 두부 이런 거 잘 팔리고 원래는 해외 법인이 되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흑자로 이제 돌아서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방향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더 확대가 된다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풀무원에게 굉장히 좀 좋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시프트업은 계속 이 승리의 여신 니케, 요 이제 총 쏘는 거죠. 예, 다른 데 부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중국 진출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게 좀 덕후들이 많이 게임 덕후들. 네, 좋아하는 그런 그 매니악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브가 오늘 증권가 리포트가 정말 엄청 나왔습니다. 오. 근데 차트나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위치고요. 목표 주가 어쨌든 상향했고요. 오늘 실리콘2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시겠죠. 실적이 전망치 하회했는데 영업이익이 특히나 좀 많이 하회했어요. 컨센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제 YOY 기준으로 보면 이거 플러스가 이렇게 큰데 왜 뭐라 그러냐 하는데 컨센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좀 있었고 증권가 애널리스트 커버가 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 이제 BOE향 요 이제 증착 장비 매출 요거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재탕 뉴스긴 한데 한 대당 엄청나게 매출이 커집니다. 이게 규모가 엄청 커서 판매만 되면 돈이 엄청 되고요. 토비스 좀 긍정적인 얘기는 나왔는데 목표 주가 하향 나왔고요. 카페24 지난해 실적 호조로 움직였습니다. 오케이. 질문 2개 있는데 하나는 풀무원 삼양 같은 그런 모습을 기대해도 됩니까? 글쎄요. 그건 아닌 것 제가 같다. 봤을 땐 주가가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PR이 한 20배 치면은 2만 원이거든요. 음. 네.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은 어?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보고 얘기하죠. 안 보고 어떻게? 안 봤다고 하시니까 아니, 내가 방금 서두에 안 안 봤는데라고 봤다는 게 왜냐면 안 봤다는 거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진 않았다는. 삼양처럼 이렇게 팔로우업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 20배? 올라간 거. 지금 7배밖에 안 되는데요? 포워드로? 뭐가? 풀몬이요? 풀무원 지금 뭐가 시가총액 7천억인데 올해 영업이익 예상이 850억인데요? 이거 작년 거 같은데? 아니요. 작년 거. 오케이. 작년 걸로. 작년 840억 영업이익. 근데 단기 순이익이 반토막이에요. EPS가 1,100원인데요. 올해 게 맞잖아요. 그래서 PR이 20배다 포워드가 올해 그러니까 걸로. 20배 주면은 2만 원인데 지금 이미 18,000원이 왔어요. 그렇네요. 그 목표 주가가 애널리스트 나온 게 DS에서 17,000원 나온 게 며칠 일주일 전에 있었고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데 성장성 봤을 거 했을 때 뭐 20% 성장하니까 20배 줄 수 있다. 그 이상을 주려면은 진짜 삼양하고 뭐 다양성 이런 걸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리포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게 근데 17,000원이니까 좀 더 쓰더라도 2만 원 계산 가는지 모르겠네. 느낌 왔습니다.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보노님은 어때요? 풀무원. 저는 지금 정도면 일단 한 템포 쉬었다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케이. 두 번째 클래시스 얘기가 좀 빠졌는데 네, 그렇죠. 클래시스 초반에 몇 프로까지 갔었어요? 20%?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찌라시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초반에 이게 그 호가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만 주인가 16만 주를 걸어놓고 그 매물벽에서 소화시키고 한번 물량 털었다가 다시 갔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찐이었으면 그 15만 주를 걸어 놓을 수가 없어요. 바로 털립니다.
근데 한참 있다 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자마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심하세요라고 말한 게 그거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량 턴 겁니다. 이거 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호가창 보자마자 바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넘어간 게 원래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꼭 짚고 넘어간 게 이게 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면 뭐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 나오죠. 왜냐면 지금 뭐 바텍이라는 기업도 그때 간단하게 얘기했었고 네. 요 또 미용 의료기기 쪽은 특히나 이제 공개 매수에서 잦은 상패를 여러 개 했잖아요. 루트로닉도 그랬고 그래서 충분히 뭐 그런 가능성 인수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블룸버그에서 명확하게 딱 나온 상황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보통은 털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단독으로는 로컬 기사 국내에서 나왔고 그다음 블룸버그에서는 삼성 입장을 듣고 언론 기사를 써준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그러겠죠. 있어요. 삼성에서도 삼성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부인했어요. 네, 부인했습니다. 아 국내 기사로도 나왔고 국내 기사로 나왔겠죠? 제가 못 봤지만은 피인수서 부정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합으로 끝난 거죠. 오케이. 우리도 내부적으로 저도 내부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이게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 있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거 찌라시를 안 믿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진짜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 화면. 삼성이 충분히 클래시스 왜요? 사고 싶은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삼성 위기 피부로 느낀대잖아. 근데 그럴 줄 알았어. 피부로 느껴. 그리고 봐봐 이재용도 직접 얘기해. 급변 피부로 느낀다. 기술이 핵심이다. 그래서 피부를 바꾸려고. 클래시스. 아니 피부 얘기를 왜 해? 아. 이걸 마음으로 느껴야지 위기를 왜 피부로 느낀다고 그래서 했을까요? 자기 클래스를 높이기 위해서 클래스 그렇죠. 클래스 높이기 위해서. 아 이상하지 않아 뭔가? 위기를 마음으로 느끼지. 왜 그러 느껴? 이상하잖아. 와. 회장의 그 한 단어 한 단어 다 계산된 건데. 근데 사실은 느끼려면은 뼈저리게 느껴야 돼. 그렇죠. 투 더 본 해야 되는데 피부로 느낀 피부로 정도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 인수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아 그래요? 싶었지. 아 그래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준비해왔어요. 죄송합니다. 그 진짜 만약에 그걸 인수한다 했으면은 네. 저는 삼성전자에도 약간 처음에 조금 좋아하는 게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 해서 약간 긍정적 봤잖아요. 네. 그거 철회하려고 그랬어. 이게 무슨 개지랄인가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될 것 같아. 네. 한 뭐 10분, 20분, 한 시간 지나니까 다 들어오고. 죄송합니다. 홍님께서 네. 순간 진지하게 들었던 내가 원망스럽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공개 매수가 만약에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가격이 딱 정해져서 나오기 나오지. 때문에 네. 먹을 모 가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일단 보유자가 파티하는 영역인 거지 신규로 들어가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거는 걸르시면 되고요. 또 단독인데 만약에 급등을 한다 거의 열에 9은 떨어집니다. 근데 오늘 걸려 들으신 분, 그 위에 꼬리에 꼭지에서 사신 분, 그럼 그냥 털어야 돼요? 아니, 그건 이제 선택의 영역이죠. 선택의 영역이지. 네, 근데 그 뭐 매매 하시다 보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걸르는 여러 가지 트레이딩 할 때 걸르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낚시당하는 게 단독. 단독. 단독이랑 세계 최초. 아 맞아. 세계 최초 세계 요 두 최초. 개. 그런 거 많이 나와. 요 두 개 정말 많이 당해요. 특징주에서 많이 봤잖아. 네, 네. 그래서 네, 그거 당하다 보면은 수업료 내다 보면은 아 요거는 이제 믿고 이러면서 이제 걸르거든요. 네, 그렇게 성장하시는 거죠. 아마 오늘 그 위에서 그 걸린 사람들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목표 주가가 목표 주가에 딱 근처에 갔다가 내려왔어요. 20몇 프로 간 게. 아마 그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쉽지 당기 않을 것 전에. 같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특징주까지 쫙 알아봤고요. 네.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 세계 최고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야? 맞아. 이거 지금 아니, 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네, 이거 조심하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바로? 이건 찐이야. 그거는 주식 아니잖아요. 요건 주식 아니에요. 주식 네. 상품. 상품이 최고죠. 이거 해도 되죠? 아, 그럼요. 세계 최고 맞죠? 네. K 제가요. 아이템. 합니다. 밀어드릴게요. 어. 푸시. 세계 최고 보도가 인정한 벤소닉 멀티 쿠커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네. 어떠시련지요? 자 멀티 쿠커 이게 뭐냐면 그 와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샌드위치랑 이거 홈쇼핑 SNS에서 무려 8만 대가 팔린 와우. 그 10만 대? 판매 대란의 그 상품인데요. 좀 약간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이거 진짜 미국 명품 백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 제가 이거 예쁘게 그냥 들고 그러네. 다녀도 돼 이렇게
들고 다니는. 들고 근데 진짜 어디 갈 때 피크닉 갈 때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색도 민트민트하고 예쁩니다. 레트로풍 디자인. 논스틱 코팅으로 눌러붙지 않아서 간편한 조리 또 세척이 가능한데요. 2구잖아요. 이렇게 위 아래로. 그래서 다양한 틀을 활용해서 샌드위치, 와플, 군만두, 김치, 부추전 등 홈카페 그리고 뭐 캠핑에 완벽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준비를 했죠, 저희가. 네. 요거 먹을 게 있나? 먹을 건 없죠? 아, 네. 오늘 아침에 되게 맛있게 드셨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분식 맛집 창화당에서 여기 모든 맛있어. 만두랑 매운 떡볶이. 저희가 먹는 거를 계속 이거 가져오는 이유가 네. 밖에서 요즘 먹으면 너무 비싸. 진짜 맞아요. 비싸. 너무 비싸지. 와, 너무 비싸. 떡볶이도 이제 한 2만 원 아,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맞아요. 시켜 먹으면은 엽떡? 엽떡. 아, 진짜? 간식이 아니야 이제. 떡볶이를 떡볶이 2만 원. 2만 원. 떡볶이에 엽떡. 튀김에다가 그 뭐 쿨피스 같은 거 하나 주는 거 시키면 23,500원인가 그래요. 대박이다. 단무지 두 개 줍니다. 거기다 만두까지 해봐요. 만두까지 단무지 하면 줍니다. 더 올라가죠. 근데 와. 우리는 물가 안정 프로젝트 네. 시그니처 메뉴인 이 창화당의 모든 만두 400g을 3팩, 오. 떡볶이 520g을 2팩. 이렇게 하면은 2kg가 넘습니다. 오. 근데 이거를 네. 저희가 48,000원짜리를 39,800원에 가져왔는데 아쉽게도 딱 350세트만 있는데 지금 몇 세트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냉동 보관 제품이고요. 3% 핫딜에서 판매한 제품들로 쉽게 조리 가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랄 에어프라이어랑 그 와플 메이커 네. 뭐 이런 걸로 또 저거 가능하다고 하니까 잘 한번 비용을 식비를 맞아요. 줄여서 식비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건데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렇지. 줄이고 맛있고. 이걸 보로님- 3%가. 보로님 아침에 드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창화당? 딱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의 딱 머릿속에 있는 그 떡볶이 맛. 학교 앞 초등학교에서 100원, 200원 주고 아줌마 오뎅도 넣어주세요 했었던 그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먹을 때는 저는 그렇게 원래 떡볶이가 요즘 단 게 많아요. 단 게 많고 한데 그렇게 맵지 않고 그렇게 달지도 않아서 저는 이제 정말 쩝쩝 소리 내면서 잘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배는 조금 매웠나 봐요. 예,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뉴스 조금만 보고 한마디 하죠. 뉴스는 이거 헤드라인들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STO 법제화 기대감. 이게 요번에 된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뒤로 밀렸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당이 개최하는 STO 간담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한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이벤트가 된 거예요. 요거는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광물 아까 협정 합의한 거 28일에 방미하니까 요 전후로 해서 아마 재건, 뭐 히토류,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런 데들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로봇 배터리 요거는 2차 전지 쪽에도 좋고 로봇 친구들도 좋은데 오늘 아침에는 그런 얘기했어요. 배민에서 이제 역삼이나 노년이나 이런 일부 강남 지역에 네. 로봇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오.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이내로 한번 역삼역 그 길거리에서 한번 시켜서 한번 받아 먹어보겠습니다. 오. 네, 기회를 알려주세요. 내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로봇용 배터리 로봇. 요즘은 그 중국에서 그 공산당에서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네. 로봇 데리고 가더라. 오, 진짜. 쫙 깔아가지고 오. 오호. 한 무리는 춤추고 어. 뭐 또 걷는 로봇도 있고. 오. 와, 근데 진짜 중국이 그거 대량 생산하니까 무섭더라. 무섭겠다. 진짜 중국도 무서워요. 잘 만들잖아요. 약간 로봇. 기괴해.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어봐야 되는데요. 보노님 오늘 한마디. 네, 저는 요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영화로 사실 들고 싶었는데 저작권 걸릴까봐 비슷하게 만들어봤어요. 300? 네, 300. 영화 300에서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이 이제 협곡에서 왕이랑 이렇게 방패 탁 치고 멋있게 샥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아무것도 내주지 마라. 저게 모든 것을 빼앗아라 막 이러면서 막 페르시아군이 쫓아오면 막 이제 방패로 치고 막 패고 막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슬로우 모션으로 막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하는 거예요? 거. 네, 그 전적으로 느낌. 좋아하는 것 같아. 네, 그 느낌. 그 느낌. 오늘 굉장히 잘 싸웠어요. 잘 썼다. 소수로 굉장히 잘 싸웠다. 소수로 잘 소수. 싸웠다. 확실히 그거네 소스로. 그래서 정예병들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수가 잘 버텨줬는데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최후는 다 죽는데.
근데 뭐 그렇긴 한데 결국 전멸하죠. 전멸하지 결국. 그게 팩트니까. 하지만 나중에 또 얘네가 군대 몰고 와서 이제 또 바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뚜껑 열어보고 일단. 그래서 뚜껑 보고 이제 평원 전투처럼 이길지 아니면 요것처럼 이제 혼낼지 그 변곡점인 것 같아요. 네. 액션 다 죽음을 보여드렸어요. 무서워하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건 맞죠. 피할 수 없으면 죽어라. 에? 그런 얘기. 뭐야? 뭐야? 즐겨라.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그거보다는 요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골라보세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리포트는 하나만 제목만 보여드릴 거고요. 진짜 잘 써서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핵심 주목 발언. 저는 다른 게 없으면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뭐 시간이 있어야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픈 AI는 메타 요건 다 대충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이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네, 일단 그러면 발언했던 걸 말씀드릴게요. 네.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을 좀 애매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영어로 하면은 한국말 하면은 경제를 민영화하겠다. 오. vows to re-privatize an economy that is under brutal underneath. 밑에서 지금 썩고 아니면 막 흔들리고 위태위태한 그 경제를 privatize. 민영화하겠다. 네, 무슨 얘기냐? 죄송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실책했다. 쓸데없이 정부 지출해가지고 과수요를 만들고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공급은 축소하고 이게 인플레의 원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연방 정부 예산 감축하고 그다음에 타국에 관세 내리고 이거를 절묘하게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밸런스를 갖추는 거를 하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를 감수하거나 시장에서는 그 유도하는 거 아니야? 이 정부가 이렇게 그래요? 지금 보고 있어요. 어쨌든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네. 감수건 유도건 금리 인하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물가는 요거 연방 협상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빨리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 규제 풀고 경제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걸 보겠다. 그러려면은 민간 주도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규제 완화는 대폭하고 연방 정부는 예산을 줄이고 타국 관세는 매기고 중간에 약간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가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거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도 있다. 이런 시그널을 읽힌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 발언을 민영화하면 어떻게 경기 둔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민영화를 하는데 지금 경기는 민영화를 한다는 중에는 아까 뭐라 했죠? 연방연사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이 잘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경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먼저 오거든요. 경제가 침체되니까 그걸 감수하고. 근데 민영화를 하고 나면은 규제 풀어주고 그러면 나중에 경제 성장률이 다시 나중에 북돋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고 관세를 때려서 재원을 확보해야지 나중에 그 민영화를 한 효과, 경제 성장이 리바이털라이즈 되는 효과를 보는데 그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그게 3개월이 6개월이건 그거를 어떻게 좀 잘 마사지하느냐. 이게 어려운 밸런스 액트이긴 한데 어차피 금리를 인하를 안 한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둔화를 어느 정도 감수하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가 설득력 있게 나오는 거가 이 사람의 이 발언 때문에 그렇다. 네. Reprivatize economy, brutal underneath.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봤고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금리 인플레는 고공이고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오기가 어렵다. 우리가 1970년대 유가가 막 올라가고 했을 때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를 막 내리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이 극단적인 건 안 오고 경기만 약간 내려가는 상태를 감수하고 그다음에 재원 챙겨주면 나중에 경제가 민간 지주로 올라오면은 그걸 바라봐서 올해가 아니더라도 올 말 내년도에는 올라오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하면은 극단적으로 미국이 경제가 무너지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근데 중간에 지금 걱정이 되죠. 중간에 걱정되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트럼프가 진정 원하는 건 감세인데 초반에 워낙 트럼프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해서 미국 장에 올라갔다가 따르고 보니까 이게 아주 세게 나오거든. 시장 친화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올라간 것만큼 내려온 것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근데 이 가정이 틀리면요. 만약 틀리면은 그러면 그 엔비디아 실적 말고도 이게 나중에 바틀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4월 달쯤 가야 되니까 3월 달에 아주 큰 건 아니지 않겠나는 일단 희망을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요즘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그 메뉴판에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민트 궁금한 다시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먼저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요, 하나 고르면은 그럼요. 네네. 네. 뭐 단신도 있고 네. 뭐 땡땡은 3만 원, 땡땡은 3천 원 난리 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는 뭐 가벼운 건데. 현대차 그룹의 최종병기 로봇 어때? 좋아요. 저거 네, 그럴까요? 현대차 그룹의 최종병기 이거 의미가 로봇으로 있습니다. 갑니다. 잘 짚픽하셨어요. 네. 역시. 로봇이 미래지. 그럼. 로봇이 오. 미래예요? 그럼요. 부모님이 로봇 엄청 밀잖아. 그럼요. 그럼요. 네, 한번 리포트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 80페이지 되는데 80페이지짜리. 삼성증권에 모빌리티 팀이 있나 봐요. 근데 자동차 에너지 중심이죠. 현대차 그룹. 내수도 뺏길 수 있다. BYD 중국이 들어온다.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 BYD 매장 일산에 하나 있어요 이미. 맞아. 근데 왜 BYD가 한국은 먼저 들어오냐, 일본은 안 들어오냐? 일본은 소형 중심이니까 돈이 안 돼. 한국이 돈이 돼.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샤오미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근데 우리는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그거 준비가 안 됐다. 로봇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년밖에 안 남았다. 정확히는 22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경고를 주면서 빨리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라이센싱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으면은 현대차가 지금 730만 대에서 3년째 정체거든요. 근데 잘 되는 거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인도예요. 인도는 작고. 근데 한국 내수를 뺏기면 마진이 확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슈인데 로봇밖에 없다. 대항할 수 없게 이런 거고. 그래서 로봇이 만드는 반값 자동차에서 어떻게 된다. 이거를 아주 자세히 적었어요. 아주. 이렇게 자세히 적은 제가 리포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다 못 읽었어요. 오. 근데 지금 70% 읽고 왔는데 이런 것도 나와요. 로봇이 지금 10만 달러인데 네. 3만 달러 가면은 로봇 현재 자동차 만들 때 얼마 정도 생산성이 왜 늘고 거기에 배터리가 어떻게 되고 배터리 밀도가 2배, 4배 올라가면 얼마 정도 배터리 시장이 되고 배터리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로봇이 만개되면은 배터리 시장 4 전기차 보다 10배의 크기가 배터리 4 로봇으로 생깁니다. 이야. 그런데 2차 전지 가는 이유 있잖아요. 그렇지. 장기죠. 근데 이슈는 뭐냐면 배터리의 밀도가 이 몸무게 73kg의 네. 그 배터리가 한 개가 그렇지. 있잖아요. 두 그 시간 다 밀도가 못 가요. 4배가 늘어나야 돼. 그럼 중고차 가야죠. 전고체가 2배, 3배니까 27년, 30년에 그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 이게 얘기는 아주 50분의 1이에요. 진짜 레코멘드 하는데 주말 이건 꼭 보세요. 현대차를 보세요. 안 사는 거 관계없이 배터리를 위해서도. 오케이. 삼성증권에서 나온 현대차의 최종병기 로봇. 근데 왜 현대차의 최종병기인지가 핵심인데 그거는 없네요. 이렇게 늦었기 때문에 네. 잘못하다가는 폭스바겐 이런 것처럼 이유리로 빠질 수 있다. 그 얘기에 경고를 한 거예요. 현대차가 이걸 하면 달라진다. 근데 현대차는 좋은 거 뭐냐면 그룹은 캐시플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고 캡티브가 있으니까 늦게라도 제대로 하면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 정 안 되면 저희 강남에 땅 팔면 되죠. 그거. 팔면 10조. 10조 넘는데 그거 가지고 이게- 지금 그게 얼마 됐는데. 하여튼 캐시플로가 한 40조 되니까 뭐 포기할 건 없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다. 이런 얘기예요. 또 테슬라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테슬라 라이센싱 받든지 네가 안 받으면 딴 회사가 하면은 그거마저도 힘들다. 어쨌든 향후 26년, 27년에 승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봇으로. 오케이. 꼭 보십시오. 빨리 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사야겠다. 괜찮은데요? 이게 빨리 되면은 배터리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날라가죠. 그게 이게 되면 올라가. 날아가죠. 되면. 이게 올해 내년이 아니죠. 믿고 삽니다. 뭐 리포트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리포트 진짜 임프레시브했어. 좋습니다. 삼성증권 리포트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는 바카스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사연 보여주세요. KCC 글라스 분석 부탁드립니다. 23년 중순에 물린 후에 횡보하는 상황에서 물타기로 평단
42,500원, 비중은 7% 정도입니다. 작년부터 추세 하락 중인데 손절을 망설이다가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업황도 안 좋아 최근 배당도 감소를 했습니다. 최근 건설주들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종전 후 재건 테마로 상승을 줄 때 그냥 확 털어버려야 할까요? 라고 의견을 올려주셔가지고 이 종목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KCC 글라스 종목 토론방에 한 30개 정도의 글이 올라올 만큼 인기가 아주 없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도 살펴봤는데 일단 제가 찾은 거 요게 다더라고요. 21년에만 해도 편안한 펀더멘털이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찾아봤더니 2월 13일 뉴스거든요. 부동산 침체 고환율까지 이 KCC 글라스가 작년 영업이익이 무려 40% 정도 뚝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대신 이 기업은 해외 유리 영업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회사 측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라스를 지금 만들고 있나 찾아봤더니 다음 장인데요. 기폰하고 손잡고 CES에서 미래 유리 청사진을 선보였대요. 근데 이게 지금 썬팅이 되어 있잖아요. 사진을 보시면 썬팅이 안 돼도 제가 원할 때마다 이렇게 빛을 원하는 만큼 차단시키는 유리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괜찮지 않아요? 좋네. 그죠? 기술이 있나? 굉장히 괜찮다 생각했지만 차트를 보여주시면 차트, 와.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야? 일봉이에요? 일본. 월봉을 해보세요. 일봉 망했고요. 주봉 더 망했고 월봉 처참합니다. 와. 아 이거 쓸 일이 아닌데. 지옥이다, 진짜.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그래프 나오기 어려운데. 코로나 때 급등하고 완전 3분의 1 거의 3분의 1 그러니까요. 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어떡하지 하면서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없다. KCC 글러스 글났다고. 글러 먹었어. 아. 어떻게 올라올 수 안타깝네. 있을까요? 네.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글라스는 원래 편승엽이네, 편승엽. 현수요? 이야. 차디차. 아 글라스. 글라스. 아. 노래 잘 부르는 것 같아. 저 가수죠. 못하게 뭐야 이제. 아이돌 준비생 출신인데. 아 그렇구나. 네. 아이고. 집에서 혼자. 집에서 있지. 집에서 혼자 준비. 아, 난 준비하면 안 돼? 집에서 하면 뭐? 해도 되지, 해도 되지. 홈스쿨링. 그럼 안 돼? 데뷔한 것도 아, 아닌데. 그렇지. 호주까지 아이들 가가지고 준비 많이 집에서. 했어. 네, 네. 네. 자, 보로님. KCC 글라스. 네.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어떻게 좀 뭔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이제 요 공시 보시면은 화면 보여주세요. 네. 공시 보여주시면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많이 빠졌는데 이 볼륨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직전 사업 연도랑 당해 사업 연도 보시면 이 매출 규모 자체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근데 요 두 개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통은 답이 없는 것 같고 이 건설 경기가 어쨌든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반 찍힌 대형주들은 꽤 그 실적이 살아났어요. 그러게요. 근데 삼부토건 같은 애들은 이제 또 법정 관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작은 쪽이 안 좋은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좀 좋아질까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구조적인 해소가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조롱의 거의 끝을 보여주셨는데 일봉과 주봉과 월봉이 모두 다 안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종목의 이 지금 수급 현황 보여주시면은 이거 보시면 개인만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애타게 사고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 아까 차트 잘 보여주신 것처럼 이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와. 그러면 여기 지금 요게 다 개인이 사고 있다고 치면 네.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 에이씨 다시 보지 말자 이러면서 팔고 갈 싶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횡보했었던 라인이 깨질 때는 보통 매우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걱정 안 한다는 생각도 드는 게 영업이익이 1,600억, 1,100억, 90억, 900억 뭐 이렇게 해서 2021년부터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원래는 시총이 1조가 넘는 종목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5천억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맞아요. 반투막. 그럼 이거를 하겠습니까? 예. 쉽지 않은 상황. 맞아요. 알겠습니다. 보노님은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네. 쪽으로 말씀해 주셨고 김장현 본부장님.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건 뭐 더 할 거 없고 이게 만약에 한 6개월, 9개월 되면 이 정도 더 빠져 아직 흑자 나서 그러는데 캐시플로우가 어떤지 궁금해요. 올라올 때 나중에 되면은 또 자금 이슈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또 경쟁사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건설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진짜 아무도 얘기 못하죠. 만약에 과거식으로 1,000억 정도 갈 수 있고 그 정도 장이 좋으면은 만약에 장이라는 게 그 건설 경기가 좋으면은 다른 주식이 더 가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PER이 지금 10배인데 미래가 별로 성장성이 없으니까 10배인데요. 만약에 PER이 5배면 싼데 그렇게까지 확신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붙으려면 여러 뉴스 플로우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너무나 시나리오에 한 3번 정도 곱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낙관이 안 되네. 아, 현금 흐름이 좀 많이 안 좋네. 네, 안 좋죠. 캐시플로우. 예, 그러니까 뭐 1,000억, 2,000억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너무 연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크네요. 영업 활동도 그렇고 투자 활동, 뭐 재무 활동 이게 일률적이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죠. 예, 1,000억 나갈 때도 있고 1,200억 나갈 때도 있고 1,700억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런 게 조금 좀 불안하죠. 아까 그 미래 유리 기술로는 어떻게 밀어붙이는데 반전을 깨할 수 없을까요? 규모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예. 어쨌든 국내 건설이잖아요. 이게 해외 쪽이 얼마나 의미가, 그리고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저는 모르지만, 거래량이 완전히 벌어졌거든요. 관심이 있을 때, 거래량을 통해서, 그때 한번 관심을 갖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뭐, 도저히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네. 근데 약간 건설업계가 주가가 최근에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저런 차트를 나타낸다는 거는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 따는 그래도 꽤 많이 좋아졌고 좋아졌지.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얘네가 기자재 쪽에 하나도 못 올라오는 걸 보면은 약간 뭐 그런 패턴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수요가 별로 안 나온다는 거니까 그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어쨌든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KCC 글라스 가지고 계신 분 사연 올려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네. 잘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좀 뭐 웃어서 좀 죄송한데 네.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 가지 공부를 잘 해보시고 선택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드디어 D-Day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저희가 오프닝 벨 때부터 잘 또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로징 벨에서 3시 20분에 또 들어오실 분들은 유쾌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